네. 지금 오늘 이게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북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오늘 어차피 저희 주제가 또 대북 네.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조금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북주 자 홀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이걸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한 가정에 진짜 상당히 많은 가정의 그 경제를 흔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목마다 혹은 가격마다 전략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그 리조트 네. 그거는 뭐 저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엮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다시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잘 안 샀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렇죠. 저한테 만약 홀딩할 거예요, 손절할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홀딩, 손절. 전 손절할 거예요. 손절? 네, 손절할 건데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단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약이 없고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북미 회담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거 아니고 미국이 신경 써야 될 이만큼의 일 중에 북한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확대 해석을 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 돼도 상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뭐 트윗에도 나오기도 했죠. 지금 미국 방송국에서는 북미회담 아예 중계도 안 해준 방송국도 굉장히 많았고 딴 걸 오히려 했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북미 회담에 신경 쓸 겨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아야 될 구멍이 더 큰 게 생겼어. 그렇죠. 코언 변호사 이야기가 더 큰 게 생겨갖고 지금 당장 이쪽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급한 상황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지금 신경을 요만큼도 안 써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그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종목에 따라서 물론 약간 차등은 두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공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일 텐데 이걸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북주 지금 사고 싶은 분들 있냐 그랬더니 단 한 분도 사고 싶은 분은 안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좀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한번 물어주십시오. 네. 홀딩 손절. 저도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이랑 비슷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선별적 홀딩. 그쵸. 그건 뭐 맞는데. 선별적 홀딩.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가만 보면 싼 게 맞거든요. 사실 가격이 싸요. 근데 용평 리조트 네. 이터마트에서 군대에서 처음 발굴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부합니다. 네, 뜨기 전부터 그 이야기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용평 리조트 싸요. 싼데. 혹시 아직 안 팔았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싸죠. 싼데 명확한 건 그건 뭐냐면 이게 오르려면 어쨌든 이제 대북의 이슈가 묻어버렸잖아요. 묻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대북 이슈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치주 뭐 개념으로 내가 좀 아까 제가 이거 종목 상담할 때도 이야기했죠. 작은 비중으로 좀 그냥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작은 비중으로 내가 가치주로 본다고 하면 뭐 최근에 시멘트 관련 기업들도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성신양해, 그다음에 뭐 쌍용양해, 그리고 뭐 유진기업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타 면제와 관련된 부분,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모멘텀은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또 실적도 뭐 그쪽 관련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요.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또 나오니까 저는 이래저래 한다면 괜찮은데 순수하게 경협으로만 엮였던 것 있잖아요.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뭐 우진이라든지 뭐 물론 우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 폐수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경협이 안 묻었어야 돼요. 경협 이슈가 안 묻어야지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기업은행에 묻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비료주들. 사실 비료주들은 실적으로 간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냥 경협으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관련해서 뭐 조림 사업 관련 부분 뭐 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 팔아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원맨쇼에서 제가 대북 이야기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어떻게 알지는 모른다. 다만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가면 결국엔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원하는 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는 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급락을 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좀 작게 가지고 한 홀딩 해보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대북이 아니라도 갈 수 있는 모멘텀 있는 것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SOC 관련 종목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만약 혹시라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으면 전 홀딩 하락 이야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대북 아니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냥 홀딩이 맞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혀 그냥 대북 말고는 볼 게 없는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대북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하나는 가지고 싶다면 그래도 이거 뭐 미련이라 해야 되나요? 금강산 관광은 그나마 하나는 해볼 만한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풀리면 그래도 뭐 그러니까 개성공단보다는 풀기가 좀 쉬우니까. 금강산 관광은 실질적으로 뭐 현대 엘리 빼고는 사실 뭐 집 관련된 종목 사실 다 아난티 아난티. 네. 그러니까 골프장.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펜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또 나오는 뭐 엔터 관련 그 뭐죠 그 크루즈 관련선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산 관련 쪽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로도 하나는 들고 있어 볼 만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재료로는 힘들다. 재료는 힘들다. 대신 SOC 관련주들은 좀 팔면 아깝다. 오히려 저는 SOC 관련주들은 오히려 요거 때문에 주가 조정 보이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다고 봐요. 난 지미 로저스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전화해갖고. 북한은 주식시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단 한 주라도 당신은 샀어라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네. 근데 지금 문 전문가님께서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멀쩡한 기업들이 이 테마에 엮여버리면 그렇죠.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 뭘 하는지 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죽이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 사실 5% 10%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사실 그냥 내가 이거 한번 기념 삼아 기념주화 사듯이 한번 갖고 간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이게 대북주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바이오도 대부분 다 가지고 대북주를 종류별로 다 갖고 계셔.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 주식시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게 만약에 여기서 차라리 지금 팔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만약 혹시라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더 빠져버리면 그건 이제 완전히 손도 못 대는 계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계속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그리고 테마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똑똑하게 테마주를 미리 사서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사서 기다려서 올라간 걸 따라서 잡는 것은 정말 이게 동네 축구 같은 거예요. 동네 축구. 이제 공이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 우르르 가고, 공이 저쪽으로 가면 또 우르르 가고, 오늘도 이 종목산당 올라온 거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이오가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 보면 다 고가에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너무 동네 축구 같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시장의 정답이 아니라 저희의 입장이니까 저는 비중이 5% 10% 내면은 그냥 기념주화처럼 갖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내 계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정도의 비중이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한 번은 아니더라도 비중을 상당히 계속 분할로 줄여 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해 동문입니다. 업종별로 좀 달리, 그러니까 대북이 없이도 오를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다 팔자. 그 다음에 비중 역시도 좀 작게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건 저도 저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대형 IT,
조정, 지금 이게 이제 뭐 기술적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좀 추세를 꺾는 하락이냐, 뭐 이쪽 관련 부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사실 지금 이제 대형 IT 이퀄 사실 시장이라고 봐도 그렇죠. 뭐 사실 큰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오늘 좀 많이 빠진 삼성 전기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시장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MSCI 중국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A 주식 비중 확대. 뭐 이게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5월, 8월, 11월 이렇게 수차례 예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별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침 뭐 중국 미국 무역 전쟁과 겹치면서 작년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미리 매도가 나오는 거냐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면 매국인들도 팔고는 있는데 기관이 더 팔어. 지금 이제 기관이 더 팔고 있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이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원투펀치가 빠진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오버해서 빠졌고 올해 1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올랐고 뭐 작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기술적 반응일 수도 있는데 2월 달에는 뭐 사실 오른 게 없고 3월 달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전체 대형 IT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의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에서 메리트 제공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상승이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MSCI 중국 A 지수 편입은 그 비중 확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장 때문에 올랐으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 때문에 올랐으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이 빠져버릴 수 없으니까 얘네들 먼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좀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삼성전기 이노텍 SDI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일단은 내일 모레 정도 반등이 안 나오면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코스닥 올해 코스닥 실적 장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이 최고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일단은 안 갖고 살려고 노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서 확실히 결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뭐 대형 IT주를 이야기를 하려면 지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수의 그림인데 뭐 준비한 표를 보시면 다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중국 A주 편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주가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MSCI에서 이제 비중 자체가 한 0.8%가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따지면 17조가 넘으니까 네. 단순 기계적인 계산으로 해서 한 17조가 빠지는 거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7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17조는 금방 뭐 한 달에도 다 수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MSCI 쪽에서 이제 이게 빠진다는 거는 패시브 자금이 빠진다는 거지. 시장이 좋으면 결국에는 액티브 자금 이걸 또 메워 주로 들어온단 말이죠. 정답이죠. 예.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기관 또 들어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저는 시장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MSCI A주의 편입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시장의 결국은 키는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인데 그쵸. 저는 약간 이제 찝찝한 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도 조정 줬던 이유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노이까지 갔는데도 협상장에서 튀어나왔잖아요. 그 지금 어제 발언이죠. 이거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최종적으로 혹시 안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버리니까 뭐야 북미 회담도 저렇게 해서 튀어나왔는데 이건 진짜 미중 협상도 다 된다 해놨는데 막판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 같고요. 근데
뭐 미중 협상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그렇죠. 멘트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뮤니신 재무장관 같은 것도 계속 좀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강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상전은 없다. 상고는 무조건 나온다. 뭐 상고하저든 아니면 상고하고든 나오지 절대로 상전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잘 갔습니다. 뭐 예상대로 상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항상 제가 단서를 단 이유가 있어요. 단서를 단 게 미중 협상이 어쨌든 어그러지면 그냥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건 결국에는 미중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2,000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럼 이때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MSCI 지수 자체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시장이 빠질 때는 이게 분명히 크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러니까 작년 5월 급락이 나왔던 거 외국인의 수급을 더 많이 매도 물량을 때릴 거예요.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도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패시브 자금까지 같이 빠져나가니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액티브 패시브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쉽게 설명을 잠깐만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더 이제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니까 전체 큰 그냥 지수 자체를 섹터를 다 사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티브 펀드는 뭔가를 다 사는 게 아니라 특정해서 섹터를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말 그대로 IT가 잘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바이오가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아니면 뭐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도 글로벌 펀드 내에서 한국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특정해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분명히 이 물량은 시장이 큰 부담이 될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T의 조정과 하락도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주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고 윤곽이 나올 때 미중 무역 협상의 윤곽이 나올 때 만약 이게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냥 IT는 대형주를 파는 게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중국 중국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가 IT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예. 실물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면 뭐 이게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소형주 움직이듯이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지금 궁금하긴 한데 긍정적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투자자 여러분한테 시장에 선물을 좀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갖고 계신 말고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확실히 돌리는 걸 보고 사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팔지는 마셔라. 미리 팔지는 마셔라. 다만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없는데 IT 대형주를 사고 싶다면 다음 주에 보고 사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흐름 보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물량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안 커지면 사도 됩니다. 네. 그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그러져 버리면 그때는 빨리 IT 대형주, 근데 그때는 IT 대형주가 문제가 아니라요. 전 그냥 파는 게 맞아요. 그냥 시장 자체를 좀 많이 팔아서 현금화를 확보를 해놓는 게 맞다고. 우리 여기도 나오지 말까? 할 얘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그때 맞게 또 계속 해드려야죠. 반도체 가격을 이제 반도체 가격 두 개가 있어요. 스팟 우리가 보통 뭐 용산에서 우리가 반도체 사는 게 이제 소매 가격 스팟이고 고정 거래 가격 이제 뭐 또 큰 IT 업체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이 가격에 이제 뭐 당분간 거래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고정 거래 이제 도매 가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반등이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서 그 반등을 보고 사는 것도 뭐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시장이 최근에 미세먼지처럼 약간 맑았다가 약간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씩 한번 해드릴까요? 한마디? 네. 되게 어려운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저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하거든요. 주식 시장은 사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업종을 사라 뭐 이런 것보다도 멘탈을 가장 강조를 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딱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짱과 인내심입니다. 그 두 개. 예, 물론 뭐 주식에 대한 뭐 노력을 바탕으로 한 배짱과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배짱보다는 전 인내심이 좀 필요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이야기 드리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을 나눌 때 그런 거죠.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모험을 한 용기를 가졌다.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용기를 가지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될 마인드가 가져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인드 저는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맞습니다. 인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장은 언제나 공성만 있진 않아요.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수성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 수성을 할 때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험적인 마인드로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시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IT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하다, 키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그냥 매도가 맞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의 기회로 보자라는 거고요. 대형 IT도 저는 괜찮은데요. 네. 저는 뭐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IT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T를 관심 있다면 뭐 중소형 그쪽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 내주십시오. 그냥 결론은 아까 다 드렸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